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유동자산부터 보겠습니다. 자산 이제 보실 때 자산은 크게 당좌 자산과 말 잘못했대.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그다음에 비유동자산 이렇게 배우실 거고 자산 끝나면 이제 대전 과목별 회계처리 배우시니까 부채 배우시고 이거 끝나면 자본 배우시고 이제 재무상태표 개정 다 끝나고 그다음에 수익 개정 그다음에 비용 개정 하면 대전 과목 이론 전체가 다 끝날 겁니다. 그중에 이제 처음이죠.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인데 그 성격에 따라서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되고 얘는 그럼 1년 이후냐 그건 아니에요. 뭐 1년 이상 장기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반대 개념은 아니고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인데 성격에 따라서 당좌자산이라는 게 있고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쉬운 거예요.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 그럼 얘는 뭐야? 판매를 거치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읽어볼게요. 당좌자산이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날짜의 계산은 항상 보고기간 종료일이에요. 보통 회사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요 날이 보고기간 종료일이에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이 날에 재무상태표를 보고할 거니까 재무상태표일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이거. 그 다음에 이걸 재무상태표일이라고도 하고 이날 결산을 할 거니까 결산일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요. 여기 뭐 돈을 빌리거나 뭐 이런 날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자산을 당좌자산 얼마, 재고자산 얼마 이렇게 보고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알아먹기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쪼갭니다. 당좌자산을 첫 번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쭉 순서를 배울 텐데요. 이거 끝나면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단기 금융상품이 있고요. 요 바로 밑에 가면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면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제 배우시게 돼요. 그 중에 지금 여기 하겠다는 얘기죠. 전체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내용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예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한다. 잘 보니까 이 속에는 현금이 있고 또 예금이 있고 또 현금성 자산이 있대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제 현금 속에 들어가 보니까 현금이란 하고 돼 있죠. 현금 속에 들어가면요. 통화가 있고 통화 대용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통화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동전이 있고 지폐가 있어요. 동전에 더 들어가 보면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있겠죠. 거기가 끝이야 이제 10원짜리, 100원짜리. 자,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자산을 보고해야 되는데 저는 유동자산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좀 쪼개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것도 크네. 그래서 당좌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매출채권 이렇게 조금 더 세분해서 적어달래요.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 보니까 현금이라는 게 있고 예금이라는 게 있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있더라. 그 다음에 현금에 보니까 통화가 있고 대용증권이 있고 통화는 동전이 있고 지폐가 있고 동전은 1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 있고 그럼 어디까지 보고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외부에 보고할 때. 그래서 외부에 보고할 때는 내가 삼성전자가 동전이 몇 개 있고 지폐가 얼마 있는지 알면 뭐해. 다 그냥 돈이잖아. 예?
뭐 이게 통화 대용증권은 주로 수표예요. 이런 거 뭐 알 필요 없대요. 현금, 예금. 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지 않대요. 다 그냥 돈 아니야? 그래서 외부에 보고할 때는 이쪽 라인에 이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름 외부에 보고하는 이름이에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원하는 이름. 통합해서 이렇게 요것들을 다 이렇게 묶어서 보고합니다. 근데 내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현금도 이거라고 하고 예금도 이거라고 하면 예금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예금이거든요. 보통예금도 있고 당좌예금 있는데 다 같은 이름을 써봐 회사에서. 그러면 사장님이 저 1월 1일 현재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죠. 다 묶어져 있는데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에서만 보고하면 되고 내부에서는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지. 현금이 얼마 있는지 보통예금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요쪽 라인 있죠. 요쪽에 쓰는 요 라인이 관리용이에요. 회사에서 쓰는 이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주로 배우러 갈 게 뭐를 현금이라고 한 통화인지 통화 대용 증권까지는 회사 내부적으로도 필요 없어. 그냥 현금. 그 다음에 예금 중에서도 예금은 보통예금이냐 당좌예금이냐 이렇게. 그래서 요쪽 라인에 있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주로의 명칭들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체 틀 보셨으니까. 그 중에 이제 지금 현금 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현금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옆에 이렇게 코드 번호가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이제 우리가 실기하는 거니까 그 프로그램을 계정 과목 입력할 때는 항상 코드 번호를 입력하니까 자주 쓰는 걸 좀 보시라고 하려고 좀 써놓은 거고요. 자, 현금이라는 것도 볼게요. 현금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남한테 뭐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또는 빚을 갚거나 이렇게 쓰이는 교환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현금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 없죠. 어린애들도 다 아는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현금은 그냥 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상에서 말하는 돈은 여기야 여기. 이게 돈이야. 돈 또는 뭐 현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돈 말고 돈하고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그 다음이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렇게 통화라고 하는 일상에서도 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금, 현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 말고도 요것까지도 우리는 현금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이건 주로 다 수표예요, 수표. 우리가 수표를 돈이라고 부르지, 뭐 현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과 이것을 각각의 이름을 쓰지 않고 현금이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인 동전지폐도 현금이고 계정 과목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이 발행한 수표도 현금이고 우리는 다 현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통화 대용 증권의 뜻이 뭐냐면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이름을 쓰지 말고 그냥 묶어서 현금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화 대용 증권의 뜻이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박스에 보시면 통화에는 동전, 지폐가 있고 통화 대용 증권의 내용물이 뭔지 보셔야 되겠죠. 그 중에 우리가 자주 보이는 것은 딱 두 가지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예요. 원 명칭은 그렇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자기압 수표라고 부르는 게 이거예요. 자기압 수표는 금액이 딱 고정돼 있죠.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리고 발행인이 은행이야. 무슨 국민은행. 요거 받으면 이거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잔돈 남겨주잖아. 그러니까 자기압 수표, 수표라는 계정을 별도로 쓰지 말고 그냥 현금이라고 하자. 이거 똑같잖아. 그 다음에 타인 발행 당좌 수표. 타인은 동점이라고도 합니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이것도 수표예요. 이건 이제 은행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동점이라고 불러요. 동점. 나는 당점이라고 부릅니다. 당점. 구분해 두시고. 당점은 나야. 당점, 동점, 타인.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도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어요. 요거 당좌 수표를 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바꿔주지는 않겠지만 그냥 은행에 제시하면 언제든 통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걸 다 묶어서 현금이라고 하자.
그리고 나머지 거 보면 이제 다 수표라고 써 있죠.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전신한 증서,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 만기가 된 어음,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런 것들이 왜 통화 대형 증권이냐?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대. 그래서 뭐 송금 수표가 뭐고 가계 수표가 뭐고 여행자 수표가 뭔지를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해보면 아 이게 송금 수표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볼 수 있었던 거는 뭐 전신한 증서 같은 거 있겠죠. 여기 시골에 부모님한테 용돈을 보내야 되는데 은행이 없어. 그럼 이제 우체국에 가서 전신한을 사가지고 10만 원짜리 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등기로 아버님이 찾아서 우체국에서 돈 찾는 거야.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편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 이제 공채나 사채가 뭔지 모르겠지만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채권 밑에 이자표가 딱딱 붙어 있는 거야. 근데 그 기간이 딱 되면 이걸 뜯어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돈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만기가 된 어음. 어음은 만기가 되면 집어넣으면 돈 나와. 예?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받을 통지표가 있어요. 뜯어서 넣으면 돈 준다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시면 객관식에는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구체적인 내용 알고 싶으면 인터넷 검색해서 아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뭐구나. 그러니까 뭐가 됐건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수표 내지는 전신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등등등 다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든지 통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받으면 뭐라고 해야 돼? 현금이라고 해야 되죠. 자산의 증가니까 왼쪽에 적는다는 건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사례 볼게요.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하십시오라고 돼 있네요. 수철상해에서 원재료 50만 원을 사옵니다. 자, 원재료 사왔죠. 원재료는 재고자산인데 뒷부분에서 배울 겁니다. 자산의 증가니까 왼쪽에 적는 거예요. 원재료 50만 원 사왔습니다. 지금 자산의 증가가 왼쪽인지를 모르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 밑에서 배우셨으니까. 자, 사왔고 대금은 은행 발행 자기합 수표로 줬어요. 은행 발행 자기합 수표가 지금 나갔잖아요. 그럼 나한테 뭐가 나갔는데 뭐로 잡혀 있겠어? 은행 발행 자기합 수표는 여기 있잖아. 나한테 무슨 이름으로? 현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현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현금 50만 원. 이렇게. 통화 대형 증권이 나간 겁니다. 두 번째, 창제상해에 제품 30만 원을 매출했어요. 물건 팔았고 돈은 동정,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받았어요. 자, 물건 팔면 수익 잡습니다. 제품 매출 30만 원에 팔았어요. 수익 잡았네요. 돈 받습니다. 뭘 받느냐면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받았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뭐야?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중요하겠죠. 자기합 수표 나가는 거 현금, 통화 대형 증권인 타인 발행 당좌수표 받은 것도 현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밑에 급수를 공부하셨으면 이런 의문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제품을 팔았는데 왜 제품이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제품이 빠져나가려면 제품의 원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가를 모르잖아. 안 가르쳐주죠. 원가를 몰라. 이걸 만약에 빼겠다 그러면 여기다 분계를 하나 더 해야 돼요. 제품, 매출, 원가 이렇게. 이런 회계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연도 중에. 즉 밑에 급수 배웠겠지만 이것의 가격을 올 때 알려주지 않아요. 시험에서. 실무적으로도 알아낼 수가 없어. 가격을 일단 몰라. 일단 만약에 20만 원이라고 알려주면 20만 원짜리가 나가고 3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원가가 20만 원이 비용이 생기고 수익이 30 생겨서 그 차이가 이익이 되는데 이런 회계 처리는 물건을 팔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팔 때는 쭉 수익만 잡아요. 그래가지고 기말에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상품 같으면 상품 또는 단기에 새로 만들어진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일 텐데 이걸 더해서 남아있는 걸 뺀 나머지가 다 팔렸구나 라고 한꺼번에 할 거니까 밑에 급수에서 이게 설명 다 드렸는데 혹시 지금 밑에 급수를 빼고 오신 분이라면 요 분계는 기말에 한꺼번에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제품을 팔면 제품을 빼내는 회계 처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격을 모른다니까.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금이에요. 그 다음에 예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 하는 거죠.
예금에는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이 있대요. 첫 번째가 당좌예금부터인데 그냥 보통예금부터 갈게요. 보통예금을 모르는 사람 없겠죠. 다 하나씩, 통장식은 하나씩 갖고 있을 거니까. 아무 때나 그냥 넣었다가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거. 뭐 그거 보고 뭐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 넣는 사람이 그냥 요구하면 언제든지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기타의 제 예금, 보통예금 말고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예금.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뭐 보통예금 정도일 텐데 뭐 기타 여러 가지 예금 중에 찾아보면 뭐 별단예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대요. 몰라도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당좌예금하고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이제 당좌예금일 거고 뭐 보통예금도 볼 거고 이것이 기한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기한이 없잖아. 아무 때나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금에 보통예금 번호 따로 있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구체적인 항목은 이제 현금 쓰고 보통예금 쓰고 당좌예금 쓰고 그러면 뭉쳐가지고 외부에 보고될 때는 다 이렇게 보고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놔야 될 게 당좌예금이겠죠. 이 당좌예금이 뭐냐. 이 당좌예금을 알려면 당좌거래를 이제 아셔야 되겠죠. 밑에 급수 하셨으면 이미 한 번쯤 다 들었을 텐데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당좌예금이란 기업이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당좌예금 계좌에 돈을 집어넣고 기업이 그 대금 결제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 소지는 해당 은행에 수표를 제시해서 현금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요즘도 많이 쓴다고 하네요. 최대리가 이제 책을 만들어서 교보에 납품을 하겠죠. 교보에 납품을 했어 열심히. 근데 이제 최대리한테 책을 만들어준 사람이 인쇄소일 거 아니에요. 책 만들어줬으니까 책 만들어줬죠? 돈 달라고 하는 거야. 돈 달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실무상은 이렇게 하겠죠. 오늘 물건을 이 사람이 책 납품해주면 나는 열심히 팔고 나도 얘한테 돈 받고 얘도 돈을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있다가 한 달치 딱 정산해서 나도 이제 한 달 지나서 얘한테 돈 받아서 얘한테 줄 거예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하면 되지. 은행에 계좌이체 시켜주면 되는데 또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많이 쓰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얘한테 줘야 될 결제 금액이 482만 원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인쇄대금 이래. 얘가 돈 달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 주냐면 자기 합수표를 한 1,000만 원짜리 갖다가 줘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아저씨. 인쇄 사장님 들어오세요. 돈 얼마라고요? 482만 원에서 이 자기 합수표는 금액이 딱 고정이 돼 있어.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 근데 내가 1,000만 원짜리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인쇄소 사장님을 줘요. 그럼 이제 난 줬죠. 1,000만 원짜리 줬어? 그럼 인쇄소 사장은 돈 남겨줘야 되잖아요. 응? 이렇게 어떻게 남겨줘요? 이 많은 돈을. 얼마 남겨줘야 되냐? 518만 원을 갖고 와서 남겨줘야 돼.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나도 그냥 은행처럼 수표를 내가 금액을 임의대로 쓰면 안 될까? 그냥 딱 금액 맞춰서 482 그냥 가져가세요. 그걸 갖고 갔다가 은행에 돈 집어넣어서 네가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제 당좌거래라는 하는 거예요. 당좌거래. 그래서 당좌거래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일단 내가 당좌거래를 하려면 은행에다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 바로 윗단계가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납부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윗급수에서 하기로 하고 그 생략하고 일단 내가 돈을 넣어야 돼요. 은행에다가 현금을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렇게 내보내고 무슨 통장을 개설하냐면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해요. 이렇게 당좌거래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표책을 받아. 그럼 나는 이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수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쇄소로부터 무슨 일을 받거나 누구한테 상품을 사왔다. 예를 들면 상품을 사왔다 칩시다. 상품을 여기처럼 482만 원을 사왔어. 돈 달래. 기다리세요. 수표를 쫙 멋있게 482만 원 찢어줍니다. 저 사람한테. 그러면 됐죠? 그러면 이제 수표 받은 이 사장은 어디를 찾아가냐면 나와 이 거래하는 은행이 있죠. 나와 당좌거래를 개설한 은행에다가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타인이잖아.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은 거야. 이걸 은행에다 집어넣어요.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은행에서는 이 최대리가 돈 1,000만 원 넣어놨잖아요. 그 통장에다가.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좌수표를 발행해버리면 돈이 어디서 빠지겠어요?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당좌 예금 통장에서 이렇게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밑에 급 수에서도 배웠으면 나온 얘기니까.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나는 나의 당좌 예금 통장에서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저기다 돈 많이 넣어놔야 되지. 넘치게 발행하면 부도가 나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또 당좌 예금 돈 넣어놓고 물건 사고 계속 쓰고. 여기서 이제 봐두셔야 될 거는 여기 이제 인쇄소 사장의 입장을 볼게요. 인쇄소 사장이 뭐 상품을 팔진 않았겠지만 뭐 인쇄 수입이겠지만 그냥 상품 매출이라고 보고 이 사장이 매출을 했죠. 얼마를 팔았어요? 나한테 482만 원어치 팔았잖아요. 482만 원어치 팔았어. 근데 돈 달라고 했더니 최 대리가 뭘 주냐면 자기압수표를 줬다 칩시다. 은행권 자기압수표를 딱 맞춰서 줬다. 그럼 여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기압수표는 통화대용증권이잖아. 그때는 현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당좌수표를 발행해줘요. 당좌수표는 뭐야?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통화대용증권이잖아. 그래도 현금인 거야. 자, 얘는 똑같은 거죠. 자기압수표를 받아도 현금, 당좌수표를 받아도 현금. 왜냐하면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발행한 나는 좀 틀리잖아. 그죠? 내가 자기압수표를 줘봐요. 상품을 사고 자기압수표를 주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뭐라고요? 현금을 빼야지, 현금을. 맞죠? 근데 내가 당좌수표를 발행했다고요? 그러면 당좌 예금 내 통장에서 빠진다니까.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처음 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질문합니다. 내가 자기압수표를 주면 자기압수표는 나한테 뭐야? 현금이잖아. 현금 나가. 근데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줄어든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받는 사람은 자기압수표를 주잖아. 자기압수표 줬지. 바꿀 수 있잖아. 현금. 당좌수표 줬다고? 그래도 현금. 그래서 입장이 서로 달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사례 봅시다, 이제. 그럼 읽어볼게요, 이제. 자, 당좌 예금이란, 이 상황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당좌 예금이란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당좌 거래 계약 체결했잖아요. 해서, 당좌 예금 계좌에 현금을 입금시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수표책을 받아. 그래서 기업이 대금 결제 수단으로, 얘한테 대금 결제를 할 때 수표를 발행해줘요. 예? 당좌 수표. 그러면 이제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수표 소지인이겠죠. 수표 소지인은 해당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면, 은행 제시했죠. 현금으로 바로 받는다니까. 그리고 예금 이자가 생기지 않는 예금이다. 이제 무이자의 예금이다. 이런 얘기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수표 소지인이 이 사람이죠. 은행에 당좌 수표를 제시하면 이 발행인인 최 대리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인출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좌 예금을 빼내는 거지. 즉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발행인인 최 대리는 당좌 수표를 발행한 시점에서 당좌 예금의 감소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수표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은 타인 발행 당좌 수표니까 수취한 시점에 현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는데 제가 안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어넣든 안 집어넣든 일단 발행하면 내 게 아니에요. 집어넣는 거 상관없이 다 빼버립니다. 자, 사례 보겠습니다. 신한은행과 당좌 거래, 여기다 그다음 올려놓고 적을게요. 신한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당좌 예금에다가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숫자가 내용은 똑같으니까 100이라는 얘기겠죠. 자, 이게 1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수철상해로부터 원재료를 사왔어요. 여기가 이제 원재료라는 얘기겠죠. 원재료 사왔네. 얼마 사왔니? 60만 원 사왔습니다.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여기서 빠진다 그랬죠. 당좌 수표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3번. 창제상해에 제품 25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15만 원 현금, 나머지는 동전 발행 당좌 수표. 자, 제품 매출했죠. 수익 잡을게요. 제품 빼내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수익 잡고 25만 원. 현금으로 받았대. 15만 원은 그럼 현금인 거지. 현금 15만 원. 나머지는 동전, 타인이죠.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야. 나한테 뭐야? 통화대용증권이잖아. 현금 2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현금 두 번 할 필요 없어요. 시험 보실 때는 딱 한 줄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금성 자산. 자, 현금성 자산의 뜻이 좀 굉장히 긴데 이것도 이제 객관식을 대비해서
많이 읽어봐야 돼요. 현금성 자산의 뜻이 뭐냐면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라는 얘기는 현금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자산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자, 현금성 자산의 뜻이 첫 번째,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현금이라는 얘기는 요걸로 전환하기가 용이하대. 쉽다. 근데 보니까 약간의 거래 비용은 있긴 하나 봐. 여기 통화 대용 증권을 이쪽으로 바꾸는 것은 비용이 거의 없죠. 요즘에 자기합수 바꿀 때 수수료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이거는 약간의 거래 비용이 있지만 크지는 않아. 그리고 현금으로 전환하기가 쉬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냐면 이자율 변동에 따른, 그러니까 시장의 이자율 변동하면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 자산의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하대. 별로 안 중요하대. 예? 경미한 금융상품이에요. 즉 얘는 잘 보니까 금융상품이구나. 핵심 이거예요. 혹시 시장 이자율이 변동한다 하더라도 그 자산의 가치가 확 떨어지고 확 늘어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금융상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제 여기 있죠. 취득한 날이에요.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이 3개월 이내인 것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게요.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하기가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하다, 아주 미미하다는 금융상품인데 취득한 날로부터예요. 보통 우리가 배울 때 날짜를 셀 때는 다 보고기간 종료일부터야. 보통 다. 근데 얘만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 3개월을 날짜로 세면 90일 정도 되죠. 이내인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내용물을 보면 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또는 단기 금융상품, 그다음에 환매채,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환매 다시 사주기로 은행이 다시 또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했는데 3개월 안에 다시 사줄게 하고 팔고 나중에 사가는 거. 이걸 환매채라고 합니다.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 신탁의 계약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 수익증권. 객관식을 대비해서는 보셔야 되는데 다 붙어있는 말이 뭐야? 다 붙어있는 말이 이거잖아. 3개월. 자, 그리고요. 잘 보면 지금 이게 금융상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 바로 뒷과정이 금융상품인데 이 금융상품에 보면 여기에 채권도 있고 저기서 말하는 환매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원래 다 여기 있어요. 여기에. 여기란 얘기는 지금 요곳에 바로 유동성이 좀 떨어지니까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에 원래 있는 물건인데 단기 금융상품들인데 이게 보통 여기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잖아. 근데 이것들 중에 아주 빠른 게 있다는 거야. 취득하자마자 3개월 이내라는 얘기는 날짜로 세면요. 여기가 1년이고 여기가 2년이면 여기 있는 단기 금융상품은 요 날 취득을 했다. 이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요 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샀더니 내가 예를 들면 10월 달에 사요. 10월 달에 샀는데 환매채를 샀다. 3개월 이내야. 그러면 11, 12일, 1월이잖아. 그럼 요 날로 보면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동성이 엄청 빠르다. 초단기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여기 있어야 되지 말고 이것들 중에 아주 초단기를 한 칸 위로 올리자. 어디 쪽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쪽으로 올려서 보고하자. 그 틀이 이제 내부적으로 쓸 때는 요 이름을 쓰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완전히 초단기는 이쪽 위로 올려서 유동성이 너무 빠르니까 한 칸 올리자라는 게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중요한 거는 보고, 이거 객관식으로 대비해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니야.
유일하게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 금융상품에 가면 환매채도 만나게 됩니다. 채권도 보게 되고.